친구 문제로 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중에요, 부모님은 모르셨지만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왜? 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요. 엄마가 평소처럼 잔소리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애가 욱해가지고 훅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아이를 폭발하게 했나. 어떤 경우에든 따끔하게 혼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한다,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정말 가출이 일탈의 문제로 이제 연결될 위험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즘 부모님들이 사춘기 증상을 심하게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사춘기 겪었어, 근데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많이 이제 하소연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사춘기 증상을 겪는 건 비슷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상당히 달라요. 이제 미디어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정말 왜 슈퍼컴퓨터를 손바닥에 놓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고, 너무나도 자극적인 놀잇감들이 너무 많아요, 미디어 안에는. 그게 우리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잡거나 이 마음을 조절하는 힘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과 입시에 대한 압박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이 또 아이들이 스스로가 나는 뭘 못하는 사람이야, 난 이래가지고 나중에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자기 좌절감이 무척 크게 형성되고 있는 현상도 지금의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되고요. 우선은 미디어 영향 되게 커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자리에 들면 분명히 2시, 3시, 4시 넘어가요. 그럼 늦게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는 이 잠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서, 정말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없어도 못 일어나서 학교 안 간다가 되고, 그걸로 이제 엄마랑 대판 싸우고 전쟁이 나다 보니 거기서부터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교 생활 충실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어요. 예, 저는 사실은 친구랑 노는 재미로 학교 다녔거든요. 저는 도시락 세대라 친구들이랑 급식 시간에, 점심 시간에 도시락 같이 먹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배드민턴 같은 걸 치는 그 재미, 쉬는 시간에 수다 떠는 그 재미로 사실은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 관계 형성에 특히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요, 친구가 없는 아이가 꽤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두루두루 어울리는데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아이랑 정작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친한 친구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인 관계 문제에 있어서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요. 친구 문제로 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중에요, 부모님은 모르셨지만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왜? 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상담을 과정에서 이 아이가 벌써 학교에서 밥을 못 먹은 지가 2달이 넘었다라는 걸 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이제 뒤늦게 아이들을 좀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쨌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는 신호는요,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학교가 싫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성적과 공부에 대한 압박과 좌절감. 공부 좌절감 아이들 생각보다 무지무지 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중학생이 되면은.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정말 왜 난리듯이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소문난 아이들. 그 아이들도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이제 학원 가면서 막 시켜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웬만큼 성적을 유지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정말 자기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큰 좌절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간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라는 문제로 이제 사춘기 증상이 심해졌음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해가는 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정말 확실하게 느낄 때가, 아이가 12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 혹은 정말로 가출을 한 것 같다, 이럴 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왜 가출을 하는가를 좀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집이라는 곳,
곳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가 있는 집이라는 곳은 원래 좀 편안하고 예, 집에 오면은 이제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서 하루 동안 힘들었던 그 힘든 마음을 좀 풀어가고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곳이어야 해요. 정말로. 집은 원래 그런 기능이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이제 좀 가출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정성껏 키웠는데 라고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나는 정성껏 열심히 키웠는데 안타깝게도 아이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가장 첫 번째 초점은 뭐에 둬야 되냐면요. 아이 기질에 둬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알고 그에 맞는 육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가기보다 육아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우리가 이미 가진 양육 신념에 따라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거기서 알게 모르게 혹은 부모님은 전혀 몰랐던 스트레스들이 쌓였고요. 사춘기 증상의 감정 기복이라는 건 충동성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평소처럼 잔소리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애가 욱해가지고 훅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주고 살았는지는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증상이 시작됐다 싶으면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애는 폭발할 수 있다. 아이의 충동성이 훅 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한마디를 했을 때 아이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뭔가 왜 우리가 뿜뿜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걸 뿜뿜하면은 내가 이거를 멈춰야 되는구나를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알아차리시는 부모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정말 가출이 목적으로 나갔다라기보다요. 그 순간에 이 감정을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우선 1차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출은 했지만 12시, 1시까지 연락이 안 돼서 막 부모님들 찾으러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이가 가출했다 그러면 곧바로 일탈로 이제 생각하셔서 혹은 또 이제 사회적인 위험 요소가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끼치게 될까를 좀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가출하는 아이들도요, 이미 이제 좀 그 이전에 심리적인 힘이 좀 탄탄하게 형성된 아이하고요. 또 삶의 방향을 좀 건전하게 형성된 아이들은요, 가출해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엄마 아빠의 잔소리와 그 분위기가 싫어서 가출은 했는데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다 챙겨서 친구 집에 가서 연락을 딱 끊어요. 그럼 막 부모님은 막 밤새 수송을 해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내일 아침에 학교에 연락을 해보면 등교는 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아이 자신은 되게 심리적인 탄탄한 힘을 가진 아이인데 부모가 아이랑 핀트를 못 맞춰서 아이가 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이를 폭발하게 했나 이걸 좀 살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만난 어떤 아이는요, 가출해가지고 독서실 갔습니다. 우리 상상 안 가잖아요. 가출하면 보통 어디 가서 일탈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아이는요, 집 나가서 자기 삶은 제대로 꾸리고 싶으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가출이 일탈의 문제로 이제 연결될 위험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 아이를 다시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리페어런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부모 되어주기라는 말인데요.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의 뿌리에 형성된 거는 주 양육자하고의 애착 문제가 깔려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하고의 애착 문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엄마가 주 양육자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 문제가 점점 이제 크게 심화가 되어서 지금 사춘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부모 되어주기. 어떻게? 우리가 갓난아기 키울 때 한 0세에서 3세까지 어떻게 키우셨어요? 정말 아이 마음 읽어주고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아이가 실수해도 되게 온화하고 너그럽게 뭔가를 가르쳐도 아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르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상담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세상에. 야, 넌 근데 대단하다. 가출을 했는데도 학교 갈 준비를 했어. 어떻게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니?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 아이가 가출의 한 번의 문제 행동이 이 아이의 삶 전체를 절대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가 감정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 그렇게 감정을 견디기 힘들었던 건
건 사실은 감정을 촉발시킨 부모님도 조심해야 돼서 상담사인 내가 부모님하고도 의논을 계속 할 거지만 또 이제 너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사실은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 사실은 너를 위하고 너를 챙기고 싶은, 너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서 너도 약간의 감정 조절력을 조금만 키워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천천히 정말 마음을 잘 보살펴가면서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난 상담사가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못해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사춘기 부모님은 사실은 우리 아이의 삶이 지금 딱 기로에 섰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꺾일지 딱 기로에 섰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약간 상담사의 기법을 조금만 써서 우리 아이가 건강한 쪽으로 방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 여기서도 크고 작은 문제는 생겨나지만 어때요? 방향이 바르면은 거기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출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사실은 가출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 사인이 있잖아요. 이미 아이가 학교 생활도 기본 생활은 되게 잘 착실하게 하던 아이라면은 어쩌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 좀 수소문해서 어디 있는 줄만 확인만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를 찾아가서 되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너가 무사히 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솔직히 뭐가 너를 이렇게 화나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가 나를 좀 도와다오. 너가 엄마 이런 건 싫어요. 이런 건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도 노력할게. 또 일탈하는 아이의 심리를 좀 보면은요. 그게 재미는 있지만 내면적으로 죄책감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 갈등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나는 부모가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지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나를 찾으려는 그 정성어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약간의 또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막 폭발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찾았을 때 부모님이 좀 야, 너 무사히 있어서 고맙다 이 정도 말만 해도요 의외로 아이가 순순히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요 가출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뭔 줄 아세요? 네, 엄마의 따뜻함. 엄마의 따뜻함에 대한 기억. 몇 날 며칠 놀다 보니 그 기억이 나서 네, 혹은 엄마랑 통화를 딱 한 번 했는데 엄마가 울면서 꼭 좀 돌아오라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되게 온정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말한 그런 관계의 내용들이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정말 따끔하게 혼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한다.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 아이를 좀 따뜻하고 온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 원칙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